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현재 500여 분 계십니다. 다른 채널 보니까 몇십만씩 붙어 있던데, 예. 몹시 안타까운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시작하고요.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여유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뭐 거의 협박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뉴스 다이브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6월 3일 있을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뉴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비평가 박진영 비평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는 아니고요. 혼자 비평가라고 떠드는 사람, 네, 이상한 사람. 네, 고맙습니다. 예, 좀 전까지는 매불쇼에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요새 그 불러주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생각 없습니다. 부르면 가고요. 출연료 많이 주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도 이거 좀 참고해 주세요. 예, 한 5만 원 더 드리면 난리 납니다 여기는. 예.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네. 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SNS 보다 보니까 네. 선대위에서 어떤 임명장 같은 게 있던데요? 네, 요즘 임명장이 이제 많은 시기인데요. 그러면은 그 임명장은 어떤 자리에 대한 임명이에요? 저 공보단 부대변인을 맡아가지고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봐주시면 선대위 부대변인. 네. 그러면 방송에서 그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맞겠죠? 네, 뭐 대선까지는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최정론 서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는 최종 등록된 후보는 7명이에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3번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서 결번이 됐고요.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이 자유통일당 구주와, 그리고 7번, 8번은 무소속인데요. 황교안, 송진호,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후보가 있고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운동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옆에 보면 이렇게 케이크 하나 있는데 지난 주말 5월 10일 여러분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이틀이나 지나서 이걸 주네요. 예. 뭐 씁쓸합니다만 주니까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거죠. 예, 케이크 감사해요. 주시는. 예, 자 댓글에 생일 뭐 이런 얘기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그거 있어요. 30분 뒤에는 먹을 건가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예, 그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예. 뭐 요걸 언론 지상에서 어떻게 쓸까 하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강행하려다 무산됐다. 뭐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줄로 정리하는 것 외에도 이 일이 그 의미하는 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 2시 때에 새로운 후보에 대한 공고를 했고 3시 때에 후보 등록을 받았고 그 앞에 또 입당을 했어요. 10,000원 내고. 예. 그러고 나서 4시 때에 선거운동을 할 줄 알았더니 당원 투표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그 다음 날 김문수 후보가 등록하고 결국은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니까 그 사설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라까지 간 국민의힘. 그렇죠. 예. 자, 우리 최정 위원께서는 그 새벽 시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 주말에 자고 일어나니까 계속 후보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공당 원내 2당이라는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 이제 공당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이게 일단 후보 교체의 그런 전광석화 같은 과정을 보면서 일단 이분들은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든 이 절차상으로 이게 정당성이 있든 명분이 있든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약간 그런 좀 뻔뻔함, 그러니까 이런 좀 비참함 국민으로서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그 또 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설문 내용도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예.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뭐 당원이냐 아니냐 일단 묻고 김문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안 보이죠. 예, 그냥 당원 74조에 따라 한덕수 후보를 변경해 지명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다음에 답을 하면 이 당신 답한 게 맞냐? 재확인. 요 세 가지 문항만 묻고 이제 끝난 건데 그러니까 당원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그 이런 행보에 동의를 할 거라고 사실은 무시한 거죠. 예. 그냥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든 그냥 당원들은 다 그걸 받아줄 거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사실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이제 없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당원들이 제동을 건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래도 당원들은 좀 살아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최혜정 논설위원님 목소리가 너무 품이 있어요. 하이파이브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부담되네요. 네. 품이 없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 한떡수 호러 픽처 쇼다. 호러 픽처 쇼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는 깨어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밤에 잠자면 안 됩니다. 그 의미에서 깨어 있는 시민. 예. 밤잠 없어야지 후보가 등록될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서류를 준비했다는 짜고 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좀 더 의심이 되는 게 그 중간에 선관위 또 유권 해석도 받아요. 예. 선관위 유권 해석한테 누가 선관위에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아하. 감옥에서 갑자기 나오신 분, 직위원 판사에 의해서 음흠. 뭐 그런 의심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도 따져보면요. 쌍권총 지도부의 직권남용일 수 있습니다. 절차들이 굉장히 무시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정당 내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쌍권총 지도부의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당 후보를 두고 외부의 인사를 데려다가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죠. 이런 거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당원들이 이거 부결시키지 않았더라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굉장히 지금 이 당은 해체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구나. 스스로들이.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해체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김문수 후보에게 팁 드린다라면서 이 쌍권에 대해서 이거 윤리위에 제소해라. 해당 행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말씀이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박성민 부대변인 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 부대변인. 예. 예. 우리 부대변. 야, 이게 폭삭 속았수다 보니까 그 부 붙는 게 별로던데. 숫자는 무궁무합니다. 좋아요. 네. 그 정치라는 것을 시작할 때 이제 뭐 본인도 어떤 의지가 있으셨을 테고. 네네. 그러면 뭐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 그림이 있잖아요. 그 10일 새벽에 있었던 이 그림은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치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정당 해산 필요성이 저는 높아지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라면 해산은 안 되는 어떤 일종의 정치 쿠데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 쿠데타. 네, 무리하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새벽에 이렇게 후보를 교체하는 게 어디 있으며. 예. 그리고 후보를 교체한다라고 하면 왜 그걸 한덕수 후보 맞춤형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였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밈처럼 돌고 있던데 유심 교체 속도보다 대선 후보 교체 속도가 더 빠르다. 예. 요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두어 차례나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 2시에 공고를 내고 뭐 3시, 4시에 이거를 처리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정당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정당이라는 이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민들 앞에 내세울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이 뭐 어떠한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당원들한테 아님 말고식으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정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없다. 저는 간판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뭐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이제 나름의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평가하기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평가 저 평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논리 정연하게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소위 말하는 쌍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역 의원들이 거기 뭐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런 일을 진행했을까? 뭐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현상이다. 윤석열 현상? 예, 이렇게 보는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를 적당히 피해 가가지고 이기면 다 끝난다. 이기면 장땡. 현상이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렬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재기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 메시아설, 윤석열 신격화, 우상화. 저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나는 좋은 지역구에서 극렬 지지층만 데리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대선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나중에 중도화라든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재수 좋으면 그런 상황을 흘러가면 된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 정황을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한전대행이 출마 선언도 하기 전부터 이제 그 단일화 얘기가 시작이 됐고, 뭐 경선 중에 그 지도부가 그 단일화 해야 된다고 공식화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판 후보 교체 작업까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게 특정한 어떤 구심이나 지령 이런 게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당 안에서는 뭐 누가 뭐 전화를 받았다더라, 뭐 또 뭐 누가 뭐 밥을 먹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실제로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당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윤 전 대통령과 그 쌍권 지도부 그 이른바 친윤 세력의 그 이해관계가 사실 굉장히 맞아떨어진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실 의아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게 후보가 만약에 한전 대행으로, 그러니까 한 후보로 교체가 됐을 때 이게 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가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이해관계가 너무 맞아 떨어져서 다른 그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윤이라고 하지만 친윤석열계는 결국 구심이 윤석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세력은. 그러니까 여기가 뭉치려면 윤석열이랑 구심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하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라는 이제 보기 좋은 뭐 약간 허수아비 같은 후보를 세워서 그 사람을 앞에 세워서 자기들이 이제 뒤에서 당권을 잡고 뭐 지방선거 공천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기득권을 계속 발휘를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 당의 세력을 앞에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와이프를 이제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구도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벗어날 수 없는 그 궤도까지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사사로운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음모론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서는 이런 무리한 짓을 혹은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권력,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당내에서 좀 더 영향력 미치는, 아니면 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근데 실제로 약간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총선 전에도 이미 막 150석, 200석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5대3 기각설을 굉장히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근데 그 실제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의원들의 행보도 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메시아론이에요. 윤석열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이 극우들의 수호자처럼 돼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희생자기 때문에, 순교자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해석이네요. 아니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선호의 강도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강도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수라고 할 때는 우리 100%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선호의 강도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우리가 반반에 나누어서 싸우니까 50% 내에서의 누가 더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한번 대박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입장에서 한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봐 검사하면서 내가 정치를 뭘 알아. 열렬 지지층들 데리고 여론조사 띄워가지고 그냥 재수 와서 대통령 된 거야. 김건희가 한 번씩 뭐 이거 무술적인 것도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먹혔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한 지지층을 윤석열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 저기 따라가 보다 보면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사실 약간 무슨 다 같이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그런 느낌도 그렇다고 그런 생각해요. 느낌도 저는 있어요. 거의 네. 뭐 한덕수로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배후에는 저는 윤석열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도 그 당 내에서는 일종의 기득권 지키기가 계속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 여전히 그 당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한덕수 대망론을 띄운 게 누구냐라고 보면 뭐 친윤도 아니죠. 찐윤들이 띄웠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박성민 의원이나 뭐 이철규 의원 뭐 이런 박성민 네, 의원은 동명입니다. 네. 울산 네네네. 그 예. 대통령의 술 친구로 예. 알려졌던 인물이죠. 그리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한덕수를 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쌍권 지도부가 이거를 굳이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 윤석열이라는 배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야, 생각을 해요. 이 대선이 왜 펼쳐지게 됐는가부터 생각해 보면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최대한 지우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